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분석의 신 허반석입니다. 네. 오늘은 허반석 해결사님과 함께 심야상담소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신나게 심야상담소 문을 열어볼 텐데 해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놀러오세요. 네, 허반석 해결사님과 함께 심야상담소 문을 열어봤는데 잠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정말 강하잖아요, 허반석 해결사님. 네. 최근에 시장에서 그러면 수익 좀 많이 보셨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11월에는 편안하게 그쵸?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고 12월은 차분히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본 뜻의 취지는 보유해야 할 종목들은 보유하시고 정리해야 할 종목은 정리하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내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년 1월 랠리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그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매수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시다가 이때다 싶으면 결국엔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12월 한 달을 또는 12월 둘째 주까지를 좀 보시자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한국 내마녀의 날 옵션 동기만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두 번의 만기일 옵션을 지나면 그때부터 1월 랠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12월을 보내는데 조금 더 자세한 조금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강한데 이 12월장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점에서 저희 허반석 해결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노랑이 분들은 오늘은 어떤 게 또 궁금하셨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노랑이 궁금증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가장 궁금하셨을 사항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역시나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대형주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역시나 이제는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를 욕심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이 시장이 잘 간다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역시 국민주답죠.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를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싱가포르 증권사죠. CGS CIMB라는 싱가포르 큰 증권사 리포트가 전에 목표가는 프라이싱 가격이 78,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발표된 최근 보고서는 업사이딩을 했습니다. 10만 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로 딱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내 보고서에 있어서는 조금 예전만큼 지금 하던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야 라는 그런 위주의 국내 보고서인데 싱가포르 CGS CIMB 증권사에서는 10만 원이라는 보고서를 딱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에서는 15만 원을 또 딱 제시하는 최근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한 성적을 조금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후한 부분을 또 준 부분이 있고 원달러 환율, 달러의 약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의 외인들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신흥국 EM이라 그러죠. 이머징 마켓에 대한 ETF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결국엔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 이상을 달성하는데 주력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네. 시총 상위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처럼 쉬지 않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쉬지 않고 갈 수는 없는 시장 아닌가. 결국엔 순환 그리고 뭔가 주가의 추이에 따른 변동성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짧고 굵게 나올 것인지 짧고 약하게 나올 것인지 지지부진하게 약하지만 길게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쉬었다 가기는 쉬었다 가는데 언제까지 쉴 것인가 또는 얼마만큼 쉬었다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장 상황, 외인들의 특히 수급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그렇게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기관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 그러면 오늘 같이 대형주들이 어마어마한 수급에 의한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물량을 뺏기지 말고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매수가가 안전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상승분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계에서 더 후한 보고서를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좀 즐기시고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소외되어 있으신 분들은 당장에 이것을 뭐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당장에 올라타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히려 삼성전자를 못 사셨다 하면 삼성전자와 협력사 그 하위 업체들 분명히 내년에 YOY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산업 부분 부품들 분명히 있거든요.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제가 뭐 강연회를 통해서나 주말을 통해서나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삼성전자를 못 찾았다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도 살펴보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대차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현대차도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세타 엔진 충당금 문제 빅베스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 16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방 분들께 현대차는 담아두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직 없으시면 꼭 담아두십시오 해가지고 결국엔 16만 원 언저리에서 많이들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뭐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보다도 어디까지가 끝일까라는 조금 즐기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즐기는 장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 유입이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한 유동성이었습니다. 뭐 한 호가를 한 번에 이렇게 집어삼킨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흐름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인들의 집중적인 매수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지 않고 오히려 현대차 수급에서는 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있는 내마녀의 날 동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 다음 주 우리나라 동시 옵션 만기일 그 다음 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한 번에 12월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12월을 차분히 보시되 어느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살 것인가 그 포인트를 좀 잘 짚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12월장이 된다면 1월 랠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대차까지 현대차 좀 더 자랑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도 봐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결사님께서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월 편하게 보내자고 했으면서 저희 해결사님은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 무료 온라인 컨택트 강연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던데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네, 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 살짝만 스포 가능할까요? 12월장에 어떤 종목을 허반석은 담고 있는가?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허반석이 여태까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가? 7, 8, 9, 10월 달 동안에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화로 10분간 연결하는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프로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목들은 아니더라도 그중에 일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드리고 제가 직전 12월 1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선물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장에서 꼭 보셔야 하는 섹터들, 유망 섹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좀 12월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야기들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노란색 공식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랑이 궁금증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할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심야상담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러 떠납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이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해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도착했네요. CNG 하이테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잘 본 게 맞을까요? 6,600원에 30%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CNG 하이테크를 6,600원에 공략을 하셨으면 사실 무슨 걱정일까요?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까 이런 위주의 이렇게 질문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고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굉장히 매수를 잘 하신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포에 사라라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때가 회복하는 기점이다라고 해서 더 늦기 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 나가신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매수가가 안전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21선을 터치하는 10,000원선 또는 11,000원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 1월 랠리 장을 좀 더 지켜보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전년도에 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 마이너스 30% 또는 연말 12월 달 이제 한 해가 끝났을 경우에는 적어도 뭐 마이너스 20%에서 10% 하향된 영업이익이 발생할 부분일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9%, 145억을 전년에 했는데 올해 추정치는 아직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뭐 실망스럽다라고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언저리 21선을 깨지 않는 한 조금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유의미한 그 수급은 아직까지 보여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좀 더 하락폭이 깊을 수는 있으나 저는 매수가가 낮으시기 때문에 11,000원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나신 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네, 났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이거 내가 애매가 디바이스 ENG 이거를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네, 디바이스 ENG요. 예, 이거는 뭐 내일 보고만 팔만 되겠고, 가만 생각하니까, 아구만 디바이스 이거 좀 봐주세요. 디바이스 ENG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는데, 딴 거, 그 성화이템을 바꾸려니까, 이거 봐주세요.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500원에 비중이 15%고, 29,500원에 15%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이세요, 그죠? 네, 이거 뭐 익절가도 알고 싶대요. 이거 뭐 알겠습니다. 제가 목표가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거를 갖다가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팔라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없이 있고 뭐 그래 거기 안 떨어져서 있었더만은 또 양봉으로 이래 끝났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한 4만 원 갈라나 시장님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짚는다는 게 뭐 그렇게 예. 썩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씩 하루하루 좀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최대치의 수익을 좀 뽑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많이 예. 올랐어. 어떻게 되나 입질가가 얼마까지 가셨으면 수익 실현에 만족하시고 싶으세요? 글쎄 저는 한 4만 원 갈라나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네. 그럼 시장님 1차적으로는 네. 4만 원이 수익이 만족스럽다. 네. 라고 그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4만 원 갔을 때 예. 비중을 점점 줄여 가세요. 4만 원 갔을 때야. 네, 4만 원 갔을 때 수익이 만족스러우시니까 비중을 조금씩 줄여 가실게요. 네, 그러고, 줄여 가시고 예. 더 욕심을 내시다가 오히려 4만 원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4만 원 그러니까요. 갔을 때는 1차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면 수익을 일부 실현을 하시고 남은 종목을 가지고 들고 가시는데 예. 들고 가실 때 얼마만큼 들고 가시는지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추세를 또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하는 갭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게요. 이 네. 갭만큼 올라갈 텐데 이 갭만큼 상승을 하면 현재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에요. 예. 동일한 구간으로 본다면.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는 35,000원을 이탈한다 싶으시면 네. 더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을 이탈한다 싶으시면 거기서도 비중을 줄여주시고 네. 위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걸 좀 기다리셨다가 4만 원 언저리가 마음에 드는 수익이시니까 4만 원 언저리부터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4만 원까지 가서 비중을 줄이신 뭐 5%를 남겨놓든 10%를 남겨놓든 비중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네. 나서 3만 5천 원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그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세요. 워낙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었고 하지만 15,000원부터 지금 3만 원을 올라갔다는 그런 부분들 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셔서 4만 원 위에서는 수익이 만족하니까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3만 5천 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요. 3만 5천 원을 깬다고 싶으시면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일단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마음을 좀 먹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팔았다가 이거 트레이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회사를. 제가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려면 3만 5천 원을 깰 때는 무조건 다 파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2만 7천 원 깨질 때쯤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데 네. 한 번 추세를 이탈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연말까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급하게 다시 들어가기는 좀 보지는 마시고요. 일단 갖고 계시는 물량을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실게요. 신용 비율이 8%면 좀 낮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파시고 다시 잡아서 또 수익 내야지 너무 급하게 다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참아보실게요. 12월 달에는. 예. 네네. 네, 그래서 예. 4만 원 위에 하고 3만 5천 원 지지하는지 이 두 가지는 잘 기억하고 좀 가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이요? 5,300원에 30%요. 어유 매수 잘하셨네요. 예, 월요일 날 했거든요. 월요일 날 들어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궁금하실까요? 예, 목표가하고 대응 전략.
알겠습니다.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매수를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얘는 저 화이자 관련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우리바이오가 화이자와 사업이 연계된 부분이 있나요? 연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나요? 예. 아, 제가 그 우리바이오가 뭐 화이자의 뭐 백신을 직접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제가 뭐 정확한 부분들을 아직 찾아보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시청자님보다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뉴스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진짜로 실체가 있는 그런 연관 종목인지 아니면 뭐 화이자와 뉴스로 엮여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 화이자 관련된 뭐 임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업의 실적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3분기까지 전년도 그 영업이익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현재 시총이 3,600억 정도 이어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300억. 이제 결국엔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뭐 400억 돌파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윗골 길게 달고 내려오는 흐름이었어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던 그런 부분들, 기타 법인이 어제 오늘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투신을 중심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는 매수가가 사실 2,000원으로 본다 그러면 2배 이상 간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서 그렇게 낮은 매수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예. 워낙 시세가 한번 분출된 부분이고 거래량을 강하게 터트리고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8,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좀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시초가가 8,000원 아래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7,400원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시초가가 8,000원 이상으로 시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조금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고요. 시초가가 8,000원 미만에서 시작한다면 적어도 7,400원은 지켜주면서 재차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예.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시장에 관심도 많이들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오늘 시간 내에서도 거래량이 좀 있었고 2%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내일 맞습니다. 적어도 8,000원 위에서 시작하기를 좀 기대해보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7,4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장중에 좀 들여다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7,400원을 지지한다고 하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자, 다음 상담도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KB금융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650원에 네, 16%요. 네, 41,650원에 10 몇 프로요? 16%. 16% 정도? 알겠습니다.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아, 한 달 좀 더 되셨어요. 10월 뭐 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누누이 KB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파란 색깔 추세선 그리고 추세 상단선 이렇게 두 사선을 그어놨어요. 이 네.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구간에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면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는 부분, 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3만 원 권역에서 매수하기 시작한 주주들은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충분히 상승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혼재돼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4만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를 조금 잘 흐름을 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연말까지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4만 5천 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한번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보유를 하시더라도 4만 5천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네. 종가 기준으로 4만 5천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좀 보시고 4만 5천 원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추세를 한번 돌파하고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가격대가 적어도 4만 9천 원 언저리는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럼 4만 9천 원을 넘어갈 때는 이제 거기서는 내가 배당을 받을 건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이 두 부분을 선택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당을 그러면- 받으신다 그러면 네.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네네. 나는 지금 4만 9천 원에도 수익 실현이 좀 괜찮다 싶으시면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 그럼 혹시 포인트를 저는 한 4만 네. 9천 원 정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네. 익절가로서는 4만 5천 원을 깨지 않으면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자, 다음 상담 문자 도착했다고 하니까 문자도 한번 만나볼까요? 해결사님, 넥슨 GT 갖고 있습니다. 16,8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넥슨 GT를 16,000원 선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좀 버텨볼까요? 16,800원에 갖고 계시는데 지금 네. 비중이 30%. 30% 갖고 계세요. 이 좋은 장에. 지금 이제 중국 판호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어제 오늘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좀 그어보면 지켜줘야 될 구간들은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오늘도 조금 하락을 조금 강하게 채우고 내려오는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이 구간을 이 추세선을 지키면서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업황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모든 게임사들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넥슨 GT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열어보시면 앞으로 지금 이 흐름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는 버텨보시고 도전해보실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손절 자리는 더더욱이 아니시고요. 지금 이 구간 13,000원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기다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가를 돌파할 때 수급을 보시고 내가 계속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매수가 위에서 탈출할 것인가 그때가 되면 한 번 더 상담을 주셔서 그렇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게임주들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업황 자체에 기대감들이 있으니까요. 이 추세 13,000원 추세 지켜주는 것 확인하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갈 때 매도할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버텨보실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버텨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한번 가볼까요? 문자로 또 도착했다고 하는데 엔투텍 가지고 있습니다. 7,300원에 2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설마 따라잡으신 건지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7,300원에 이거를 따라잡기를 하신 건지 그래도 일단 수익권이긴 하거든요. 해결사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최근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권이세요. 그렇죠.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앞으로 어느 누구도 잘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타 법인에서는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있고요. 투신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장에 개인들이 조금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의 고유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적자인 부분들이 조금 확인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엔투텍에 대한 기업 자체의 그런 부분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트와 실적, 모멘텀, 추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신 게 다행이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도 수익 구간이시라면 허반석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4,000원 정도에 있는 주주분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 차익 실현을 하실지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강한 지금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부분이 상승을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을 위한 거래량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걸 봐서는 그래도 수익 중인 게 좀 다행이시니까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들, 뭐 8,000원 이상 권역에서 더 큰 수익을 노려서 나는 9,000원까지 기다려봐야지, 이런 접근보다는 내 매수가가 높았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수익도 다행이다,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면 더 큰 욕심보다는 이만한 수익에 만족하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코리아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500원으로 매수했고 20%입니다, 비중은. 알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저희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그때 한참 그때 그 아마존이랑 그 체결한다고 해서 예. 많이 올랐다가 한 19%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네. 한 11월 한 20일경이었나? 예, 맞습니다. 예, 그때쯤 매수했어요. 네, 그 아마존 보고 사신 거예요? 예,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19%까지 네. 빠지길래 이제는 올라가지 않는데 자꾸 빠지더라고요. 네, 코리아 센터가 지금 지분을 매각했나요? 아니요, 지분은 매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지금 뉴스를 조금 검색을 해보면 11번가 코리아 센터 지분 전략 매각 이런 뉴스들 보이시죠?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코리아 센터는 아마존에 이제 그 11번가에 갖고 있던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얻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여태까지 11번가에 코리아 센터가 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수익을 본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차차 나와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리아 센터가 아마존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아마존은 11번가, SK텔레콤, 그리고 SK그룹이랑 뭔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코리아 센터는 11번가의 지분을 매각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좀 보셔야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에도 더 갈지, 아니면 이번에 돈을 크게 벌었구나 이렇게 하고 단발성으로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센터 장기적인 추세를 조금 본다고 한다면 요 추세선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한다면 7,600원까지도 한번 추세선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실적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차차 이 추세 하단부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고점대 매도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를 하시더라도 어디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지금 추세를 본다고 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매도 자리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9,500원 이상이면 적어도 10,000원을 터치할 때까지 좀 도전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그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뉴스를 보시거나 하실 때 코리아 센터가 아마존이랑 일을 계속 하는 건가,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너무 네.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공시나 뉴스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좀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손절보다는 네. 뭐 7,600원 정도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버텨보실게요. 예, 그럼 매수가까지는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나오는데 매수가까지 도전하는 의미예요. 도전을 해야지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갖고 버텨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아, 저희 유니크라는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080원에 15%입니다. 네, 9,080원에 15% 유니크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080원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한 9월 달쯤. 네, 9월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수소차 관련돼가지고 네. 들어갔었는데, 엊그저께 좀 시세가 좀 있었는데, 네. 그때 좀 정리를 좀 못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수소차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었고 유니크도 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유니크에서 수소차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지 좀 아실까요? 예, 수소 밸브라고 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밸브라는 부분이 예, 수소차에만 들어가던 게 아니라 원래 완성차에 들어가던 밸브죠? 예,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이 기업의 수소 이슈로 슈팅이 나올 만한 이슈인가 아니면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 부품이 수소차에도 들어가 라는 의미에서의 수소차 관련주인가라는 부분도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수소 특허나 수소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는가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에도 뭔가 이렇게 또 정밀하게 매수를 하는 그러한 노력과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더 좋은 매수가와 더 좋은 기업을 조금 더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제가 감히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러한 하단 부분에서의 상승이 조금 보일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나가는 모습이고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구간은 어떻게 보면 매도 자리가 조금 2번 정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8,000원 선을 조금 이탈했다가 7,700원까지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조금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이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한 것인가 아니면 매집을 한 것인가라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매도랑 투신 쪽의 매도가 조금 잡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8,000원 미만으로 조금 밀리더라도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뭐 이 추세를 확실하게 이탈하겠지라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맞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하단을 맞고 상승할 때 그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을 돌파해 준다면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 관점에서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례 매도 자리를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추세 하단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보시면서 그 부분을 타고서 상단에서는 매도하고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이런 전략적 대응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안정적인 매매가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란톡 여러분들 활짝 열려있는데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저희 위원님들과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까요?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불러보죠.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BH입니다. BH 매수가랑 비중은요? 22,650원에 20%입니다. 22,650원에 20%? 언제 네, 사셨어요? 이거 한 몇 주 되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정도 갖고 계셨고 알겠습니다. 바로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차트를 제가 19년도 이전부터 올해 것까지 좀 열어놨는데요. 예.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그죠? 예. 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 코로나 저점부터 추세를 조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를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매수 자리들이 매도 자리들과 함께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 요 구간 정도 되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상 상하를 슈팅도 줬다, 다시 하단 추세에 맞았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 하단에서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보유를 하신다는 관점에서 매도 자리는 25,000원 윗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가격요. 네, 추세 상단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네모가 조금 그 매도 자리가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간다고 한다면 26,000원 언저리가 상단 추세선을 터치하는 부근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 가격에서 조금 하방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추세선을 올리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는 오더라도 그 추세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26,000원 언저리 그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할까라는 부분들, 그 가격대가 오면 수급을 보시고 어느 주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셔서, 지금은 매수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그간 기관들이 강하게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추세 하단부까지 온 모습이거든요. 그럼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26,000원 언저리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에는 채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율님께서 평화전공 가지고 있습니다. 8,35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평화전공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결사님? 네, 8,350원 매수 가격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차트를 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에 조금 상단부에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저점 이전에도 이 부분에서 횡보 구간이 좀 있었고 시장의 매수 가격에서도 횡보 구간이 있는데, 추세선을 그어본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금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네, 기업 3분기 실적이 43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뭐 추정치 같은 경우에 2021년이 올해보다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 이상 좋아질 거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기업을 보실 때에 지금 이 횡보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익성 개선, 매출과 수익이 증대됨에 따라서 매수가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횡보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횡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줄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횡보 구간을 조금 더 견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7,6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차분히 7,600원이 오면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좀 손을 잘 붙들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 가격이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전공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요. 이영임님께서 에어부산을 4,180원에 10% 들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유상증자는 줄 모르고 이 이슈를 모르고 사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유상증자가 나쁜 영향을 미치나요? 하고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에어부산의 유상증자를 제가 그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유상증자가 어떤 유상증자인지 보겠습니다. 네, 일반 공모 유상증자인 부분이에요. 지금 항공업계들이 대부분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부분들, CJ, CGV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항공, 그리고 여행, 그리고 뭐 카지노, 그리고 영화관까지도 해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부분인데 신주 발행 가액이 2,785원이에요. 신주 발행 가액이 2,785원이고 이 정도 권역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신규 상장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일은 지금 신규 상장일이 12월 15일 날 납입을 하면 올해 연말 12월 30일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가격대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이 저점대 3,500원 언저리 횡보 구간을 크게 벗어날까 하는 부분들은 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부분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대세일 것 같은데요. 2,700원 후반대의 유상증자된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는 될 수 있어요. 12월 말부로 출회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출렁이면 있겠으나 시청자님 매수 가격을 조금 낮추실 수만 있다면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은데 낮추시더라도 유상증자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낮추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까지 좀 길게 가져가셔야 손실을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어려운 업황이고요. 수익이 다시 돌아와야 주가도 그것을 반영을 할 텐데 지금 아시아나 사태에 대한항공에서 인수하는 그 부분이 좀 지나고 그리고 나면 저가 항공사에 대한 뭐 인수합병이나 통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차례차례 정부의 로드맵 하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 로드맵 안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이 끝난다면 그 이후에 주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매수하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버텨주시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뭐 다음번에라도 상담을 주시면 그 추세에 따라서 한 번 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꼭 받아드리고 싶었는데 잘 들으셨죠? 우리 시청자님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담은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짓고요. 내일이 또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오늘 수능일이기도 했고요. 위원님, 저희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뭐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합해서 본다면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는 플러스나 하락 종목 개수가 컸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런데 제가 12월 공백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합의됐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고 내 종목만 안 간다라기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한 것이지 나는 내년을 차분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너그럽게 시장을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장을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배팀의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용 가능하고요. QR코드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김선윤 위원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무료 온라인 이제 강연회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주말도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 주신 저희 해결사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문을 열 테니까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해결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